안녕하세요. 인문학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우리 로크 선생님에 이어서 계속해서 루소 선생님의 견해를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 선생님께서 물론 저도 홉스와 로크 선생님의 의견처럼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저는 이 홉스와 로크 선생님과는 입장을 조금 달리합니다. 먼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특히 인간의 선한 본성을 고려할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자, 그래서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으로서 자연권은 온전하게 보장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루소 선생님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특히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즉 우리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과의 관계는 매우 평화롭게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권과 생존권으로서 자연권을 행복권과 생존권으로서 자연권을 온전하게 잘 확보할 수 있다. 잘 확보할 수 있다. 자, 우리 홉스 선생님께서는 자연 상태를 매우 비극적, 비참한 전쟁 상황으로 보는 반면에 로크 선생님께서는 그저 불편하고 불안정할 뿐이다. 라고 조금 완화되었는데 이 루스 선생님은 자연 상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즉 자연 상태는 매우 평화롭다. 선한 인간,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서로의 자유와 평등을 잘 보장하면서 매우 평화롭고 온화하다. 그래서 홉스, 록, 루소 선생님으로 오면 올수록 자연 상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루소 선생님에 이르면 자연 상태는 매우 긍정적인 평화롭고 온화한 목가적인 그런 상태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루소 선생님께서 그런데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이렇게 목가적인 인간관계는 훼손됩니다. 사회 상태는 문명이 발달하는 사회로서 사유재산이 출현합니다. 문명을 바탕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먹고 살고도 남는 잉여 생산량이 발생하지요. 이때 그 잉여 생산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사유재산이 출현합니다. 사유재산의 출현은 빈부격차로 이어져요. 사유재산을 축적한 인간은 사회적 강자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반면 사유재산을 축적하지 못한 인간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로 전락하지요. 그 결과 인간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됩니다. 세보미 선생님이 제시한 스토리를 상기해 봅시다. 사유재산에서 비롯하는 빈부의 차이로 인해 민수는 노동자의 위치에 처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본가로 활동합니다. 결국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종속되는 불평등이 출현하는 셈이지요. 자, 우리 루소 선생님은 자연 상태의 그 평화롭고 목가적인 온화한 분위기는 왜 잘 유지되지 않고 파괴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다. 그러면 사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사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문명이 발달하는 사회를 바탕으로 성립한다. 문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문명은 그 문명의 이기를 바탕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그 생산량을 축적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일정한 잉여 생산량을 자신의 소유, 내 것,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주장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선언이 출현하면서 사유재산이 출현한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을 충분히 많이 축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가?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회적 강자가 사유재산을 축적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종속시키는, 노예화시키는, 즉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출현한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는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한다. 변질한다. 그래서 루소는 자연 상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불평등한 관계, 즉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종속시키는, 노예화하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것은 바로 문명의 발달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사회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출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원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소 선생님께서 인간이 문명에 기반한 사회 상태로 진입하는 순간 원시의 자연 상태에서 유지하던 그 순수성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적 소유가 없으며 평화롭게 공동체 구성원들과 어울려 원만하게 사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 상태에서 문명의 출현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러면 문제 해결 방안은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더니 루소 선생님은 이미 문명을 바탕으로 사회 상태로 진입하는 순간 인간의 그 순수성, 인간의 도덕적 공감력, 도덕적 감정, 그것은 이미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문명을 기반으로 사회 상태로 진입하는 순간 더 이상 원시적 자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루소 선생님께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자유, 그러한 방식의 자유를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자유입니다. 즉 문명이 출현한 현 사회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하면 원시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 선생님은 자연 상태에서 문명의 발달을 바탕으로 사회 상태로 우리가 진입했는데, 이 사회 상태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였다는 겁니다. 즉 지배하고 지배받는, 예속과 종속이 만연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했는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 바로 대안이 있다. 국가 상태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가 상태로 이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 준하는, 자연 상태에 버금가는 그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확보되는 그러한 자유를 자연적
자유라고 한다면 국가 상태에서 확보되는 그런 자유와 평등은 사회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등한 사회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소셜 컨트랙트, 사회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대안이 실현 가능한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안이 출현하는 그 국가 상태는 어떤 프로세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출현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루소 선생님께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따르겠다고 합의하면 사회 상태는 국가 상태로 이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성선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에 기반하여 일반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의지는 공감 능력에 바탕을 두는데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넘어 공적 차원의 이익, 즉 공공선을 지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서 일반 의지에 합의할 때 출현합니다. 그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사적인 이익을 지향하는 개별 의지, 즉 사적 의지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상태로 진입하면 자연 상태의 자연권을 사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즉 일반 의지라는 필터링, 거름망을 거치는 순간 자연권의 수준은 질적으로 도약하지요. 자, 그러면 사회 상태에서 불평등이 만연하는 사회 상태에서 원시 상태의 자유와 평등에 버금가는, 즉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상태로 어떻게 이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일반 의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일반 의지는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의지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선을 따르려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한다. 일반 의지라고 한다. 어떻게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체 구성 모두의 이익을 지향하는 그 일반 의지가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다른 사람이 공경에 직면하면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 덕분에 인간은 사사로운 사적 이익, 즉 사적 의지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권은 일반 의지라는 필터링, 거름망을 거르는 순간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이 자연 상태, 우리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가 자연권을 가지고 있죠. 자연권. 행복 추구권과 생명권을 누리려는 그런 자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이 개인 단위로 자연권을 추구했어요. 개인 단위. 그러니까 이미 그 자연 상태의 개인은 순수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존중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 개인 단위에서 얼마든지 자연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 상태로 진입하면서 어, 인간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죠.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순간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확보되면서 어, 행사되는 자연권이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확보하면서 자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변질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바로 어, 일반 의지를 통해서, 즉 자신의 사적 의지를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따르기로 모든 개인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일반 의지에 합의하는 순간 어, 합의하는 순간 국가가 출현하는데 그때 그 일반 의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 단위로 행사되던 자연권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들이 공공의 선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어, 집단 단위로 도약한 자연권의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개별 단위에서 행사되는 자연권이 계약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것도 공공선을 지향하는 합의를 바탕으로 어, 행사되는 자연권이기 때문에 그 질적 수준이 도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이 필터링을 거치는 순간 사적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이 일반 의지로 탈바꿈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일반 의지를 통해 사적 이익 수준의 자연권이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수준의 자연권으로 탈바꿈하는 셈이군요. 그러니 루소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사익 계약을 통해 자연권이 사적 이익으로만 편향되는 측면에 제약이 가해지지요. 그 결과 자연권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수준으로 도약하지요. 따라서 자연권은 일반 의지로 승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바로 이 일반 의지가 국가의 주권으로 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은 개인 단위로 행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의 그 선천적인 도덕적 공감 능력에 바탕을 두고 개개인이 자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잘 확보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사회 상태로 진입하는 순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는 불평등한 관계, 즉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종속과 예속의 관계로 변질이 되죠. 그러니 그렇게 종속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생명권과 행보 추구권으로서의 자연권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즉 사적 의지의 형태로 자연권을 행사하게 된 셈이죠. 즉 자연권의 질이 낮아진 셈이죠. 그런데 이 국가 상태로 진입하는 순간, 즉 계약 당사자들이 이 일반 의지에 합의하는 순간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즉 상당히 보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 상태에서 사적 이익으로 편향된 방향으로 행사되던 자연권이 이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즉 자연권이 승화, 변화, 도약, 발전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개별 의지인 사적 의지를 포기한다면 결국 나의 자유가 제약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인데 이처럼 나의 자유가 구속당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모순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즉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자유인데 그 사적 의지 즉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별 의지 즉 그 사적 의지를 포기하고 공공의성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적 의지를 포기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루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오해는 일반 의지와 사적 의지를 물과 기름처럼 이원화하는 이해 방식에서 비롯합니다. 일반 의지는 나로부터 분리된 의지가 아닙니다. 선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이미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외부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비롯하는 동시에 그것이 공공선을 지향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즉 공적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적 의지를 포기하고 일반 의지를 지향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셈이죠. 즉 외부에서 강요된 의지가 아니라 나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기적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이타적 본성에 따르게 됩니다. 자,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사적 의지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니 자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루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의 출처가 나로부터 비롯한다는 겁니다. 즉 사적 의지가 따로 있고 일반 의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안에 이미 사적 의지도 있지만 사적 의지를 A라고 할게요. 일반 의지 B라고 하고 나의 의지 안에 사적 의지도 있지만 나의 의지 안에는 일반 의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감 능력에 도덕적 공감 능력에 바탕을 두고 일반 의지,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결국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general will,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로부터 나온 의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로부터 생산해낸, 나로부터 잉태해낸 일반 의지를 내 스스로 따르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의 자유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온전히 확보된다. 이렇게 루소는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그렇다면 사적 의지는 일반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사적 의지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일반 의지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 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그런 루소 선생님께서 개별 의지의 종합은 전체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 중에서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측면은 사적 의지로 분류할 수 있고 사적 의지를 넘어
공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일반 의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으로만 편향된 사적 의지는 일반 의지로서 자격을 지닐 수 없지요. 결국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분 집합 중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전체 의지는 마치 일반 의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그저 모아놓은 사적 의지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의지 중에서 사익으로 편향된 부분과 공익을 지향하는 부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전체 의지가 반드시 일반 의지와 일치하는 건 아닌 셈이지요. 사적 의지와 일반 의지는 전혀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셀 하나하나가 이 셀 하나하나가 개별 의지라고 할게요. 개인들 각각이 행사하는 개인들 각각이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그 의지, 개별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개별 의지. 이 개별 의지의 총합, 이 개별 의지의 총합이 바로 이 전체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 이것이 바로 이 전체 의지지요. 전체 의지, 전체 의지. 자, 그러니 자 개별 의지는 전체 의지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별 의지의 총합을 그 전체 덩어리를 전체 의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 중에서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이 개별 의지 중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 중에서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그 개별 의지 중에서 이 부분은 나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라고 합시다. 즉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별 의지라고 합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일반 의지의 성격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전체 의지는 개별 의지로 구성되는데 전체 의지는 개별 의지로 구성되는데 개별 의지 중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은 사적 의지이고 이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 중에서 나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은 바로 일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적 의지와 일반 의지는 모두 개별 의지로서 전체 의지의 구성 요소이지만 사적 의지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들이 우연히 일치하는 그러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그저 모아놓은 측면에 불과하다면 일반 의지는 도덕적 공감의 바탕을 두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 그것을 바로 일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순간 계약 구성원들이 국가 상태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국가는 무엇인가? 그 국가는 바로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것, 공익을 지향하는 것, 즉 일반 의지의 이 지향점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루소 선생님,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를 물론 일반 의지가 전체 의지의 구성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의지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